안녕하세요. 매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중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2차 방정식부터 쭉 공부했던 거 잠깐만 정리해보고 2차 방정식의 중근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선생님이 처음에 2차 방정식 공부할 때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이고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이고 이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니까 a가 0이 아닌 식을 2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만약에 x는 p라고 한다면 x 자리에 이 p를 대입해서 넣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도대체 이 방정식이라는 건 근을 구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할래? 이러면서 이 근 구하는 방법으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인수분해를 사용해서 어떤 2차의 식을 1차와 1차의 곱의 형태로 바꿔내고 그러고 나서 그 1차의 두 개의 곱이 0이 되도록 하는 각각의 x값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정리했던 게 x제곱 만약에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있다면 이 6 곱고 이걸 인수분해해서 x와 x 2하고 3으로 인수분해해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될 거고 x는 그럼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3 요렇게까지 구해낸다고 했죠. 우리 약간 집 잘 이렇게 관찰한 친구들은 이런 걸 볼 겁니다. 선생님 그럼 2차 방정식은요. 2차라 그런지 항상 근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 두 개가 나오고 있지. 근데 이 2차 방정식에서 항상 근이 두 개 나오는 건 아니야.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종류가 두 개가 나오고 있지. 근데 종류가 한 종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잘 보면 그걸 뭐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인데 구했는데 똑같은 근이 나왔대. 중복돼서 나왔다.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오늘 할 내용이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중근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을 선생님이 계산해서 풀어보라고 했어 여러분한테. 얘들아 이 식의 근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자신 있게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고 딱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이 올라? 두 개가 나왔네? 정리하고 봤더니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이 0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x가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3 또는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0이 되는 값이. 이게 0 아니면 이게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봐봐. 어떻게 됐지? 중복된 근이 나왔지? 그러니까 답이 x는 마이너스 3 한 개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의 중근인 거야. 그 중근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봐보면 어떤 애를 인수분해 하잖아. 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을 유지한다는 소리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갖고 있더라. 그럼 어떤 제곱이 0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0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답이 x는 마이너스 3 요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를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뭐라고? x는 마이너스 3인 중근,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조금만 확인해 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잘 생각해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얘가 x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식을 정리해서 쓰면요.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5가 될 수 있는 이런 중근의 형태를 가진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관찰을 잠깐 해야 됩니다. 어떤 관찰을 해야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우리 인수분해 때도 배웠지만 완전 제곱식 되는 애들은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가 1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1일 때 여기 1일 때 잘 보세요. 1차가 지금 6이잖아. 이 6의 반. 1차의 반. 그러니까 3의 반, 6의 반이니까 3이지. 3의 그 2분의 6의 제곱을 한 값이 여기에 9가 돼야 돼. 요 값이 돼야 된다 소린 거야. 다시 1차 앞에 있는 개수의 반, 6의 반이니까 3이죠. 3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야. 왜 그러냐면 잘 봐. 9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숫자를 곱하기 위해서 3을 곱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얘하고 얘가 더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였지. 우리 인수분해할 때. 그럼 거꾸로 얘네들이 더해서 2배가 될 거니까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갈 때 반으로 나눠. 반으로 나눠. 그럼 3. 똑같은 게 곱해져야 되니까 제곱. 그럼 1차의 반의 제곱.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0의 반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의 제곱. 25가 상수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 그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근이 중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꼭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상황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2차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애들도 1이 되도록 만들면 되지. 어떻게? 이게 방정식이니까 이게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상관없잖아. 그렇게 해서 찾아낸다. 이 식이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문제를 한번 가보면서 선생님을 한번 얘기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중근은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은 어떻게 돼?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이 A는 뭔가요? 이게 최고차항이 1이 아니니까 양쪽을 A로 나눠줬다고 생각해도 되고 A로 묶어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A와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 뭘 갖나? 중근을 가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야. 1번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2차 방정식 중근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걸 써보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어쨌든 근을 구할 거니까 인수분해할 건데 여기가 5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10x 되는 거 보입니까? 여기 x 이렇게 돼서 이게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될 거고 그거의 제곱이 0 될 수 있는 방법은 x가 뭐인 거다? 5인 거다. 왜?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5인데 그거가 0 되려면 이 녀석이 0 또는 이 녀석이 0이어야 되는데 둘이 똑같은 숫자지? 그러니까 x가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다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가 한 개, 이거 무슨 말이야? 중근을 갖는 것을 찾아보세요. 중근을 갖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는 소린 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좌변으로 다 정리를 해서 넘겨서 정리합니다. 자, 이걸로 잘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은 여기 있었고 마이너스 플러스 10x 그대로 있었고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5는 0. 근데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 싫거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볼 거야. 어차피 등식이니까 내가 양식에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해도 어차피 0은 0일 거니까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잖아. 얘가 중근 간지 확인하려면 근을 직접 구해도 좋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에는 1차의 반 마이너스 10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이 25가 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맞죠?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 3번도 정리합니다. 요거 그대로 정리. 얘만 4x만 저로 넘겨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8x인데 4x 넘으면 마이너스 4x 될 거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은 0인데 선생님은 2차 앞에 개수가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2로 나눌 거야. 2로 나누면 x제곱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됐지? 그럼 마이너스 6의 절반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이 제곱 9지?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그런 거죠. 4번 한번 보세요. 4번.
여기 x제곱 있고요.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8x인데 플러스 8x 될 거니까 플러스 10x.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넘어와서 1 더해줘.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근데 10의 절반이 몇이야? 5잖아. 5의 제곱이 16입니다. 이거 안 맞지? 안 맞으니까 답이 4번인 거네. 그죠? 5번까지 확인해 봅시다. 5번이요. 자, 우리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볼 거야. 다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리로 다 넘어가면 3x제곱. 근데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8x. 근데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15 될 거니까 플러스 27은 0. 3으로 나눌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그 마이너스 6의 절반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근을 갖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3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럼 인수분해 이용하면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거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요 이걸 9로 나눠도 상관없는데 얘들아 9로 나눠서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게 분수가 되니까 그냥 합시다. 9는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3x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4 들어가고 이렇게 곱하면 12x 이렇게 곱하면 12x 둘이 더하면 24x인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두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인 거고 제곱이 0이 되려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3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2차 방정식이니까 꼭 근이 어떤 두 개의 다른 모양이 나온 게 아니라 중복된 근이 나올 수 있다. 그게 2차 방정식의 중근이다. 이해됐죠?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중근일 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중근을 가질 조건, 나중에 노트 정리할 때 잘 쓰세요. 중근을 가질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x 앞에 있는 1차의 반, 2분의 a의 반의 제곱이 b가 돼야 된다.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된다.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계속 보여줬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나누고 나서 생각해라. 양변에 나눈 다음에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여기 봐봐. 여기 2차, 여기 1차, 이게 상수야, 통째로. 그러면 완전 제곱식 되려면 6의 반이어야 되니까 몇 돼야 되는가? 3이 돼야 된다. 3의 제곱. 이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 11-k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9는 11-k인 거니까 이렇게 K 이항시키면 K는요 11에서 9 빼니까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중근가죠. 맞지? 자, 이것도 봐봐. 이것이 중근을 갖고 그럴 때의 K값과 중근도 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를 정리해야 되니까 x제곱 여기 있고요. 이 마이너스 2x 넘어가니까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원래 있었고 8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돼?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개수의 반의 제곱이 이 녀석이 돼야 돼. 이렇게 되니까 6의 반은 3이잖아요. 3의 제곱이니까 9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고 정리를 좀 더 해서 넘기면 k는 뭐가 된다는 소리? 마이너스 17이 돼야 돼요. 이런 얘기인 거지. 그 k에다 마이너스 17을 넣어주면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7에다가 하면 플러스 17 맞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9는 0이 될 거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내는 거지. 그럼 이게 k 값이고 그때 중근을 구해냈네요. 그죠? 좋습니다. 6번 문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해내면 되겠네요. 잠깐 정지해보고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중근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추가 내용으로 2차 방정식이 두 개 있는데 공통인 근을 얘기해준다. 공통인 근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식이 있어.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p를 똑같은 근을 갖고 있으면 얘가 하나가 근이 p, q고 요거의 근은 p, q 다시라면 같이 겹치는 근을 뭐라 그런다? 공통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자로 얘기하니까 어렵지? 자, 선생님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봐봐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각자 근을 구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인수분해 하라 그랬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여기다 넣어주면 한 번만 더 쓸까요? x-2 곱하기 x-1은 0이 될 거니까 요 x값은 어떻게 되냐? x값은 1 또는 2가 될 거고요. 아래식도 정리해주면 인수분해해보면 3, 1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x-3 곱하기 x-1은 0이 될 거니까 이게 0 아니면 이게 0이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x는 1 또는 3이 나올 건데 이 두 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x는 1, 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x는 1을 얘들의 뭐라 그런다? 공통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인 겁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얘기예요. 두 식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공통의 해가 2래요. 둘 다 x는 2를 근으로 갖고 있대. 그럼 우리 근 보면 뭐 하기로 했어요?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x자리에 2를 두씩 다 넣어도 되대. 공통근이니까. 공통근이니까. x자리에 2 넣으면 이게 4니까 2 곱하면 8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2a는 10이 될 거니까 a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다 x에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0이 될 거니까 b는 그대로 남기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갈 거야. b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10이다. 이렇게 구해냈죠. 공통분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니죠. 한 문제만 더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얘기만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에 요 근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2일 때, 요 식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는다면 우리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a 값을 각 식에다가 각 식의 자리에 a 값을 넣고 계산을 해서 두 식을 각자 계산을 해서 공통근을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에 여기 자 흐름 잠깐 나올게요. 2차 방정식을 갖다가 얘기를 했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떤 식에다가 대입이 가능하다는 소리였고 이걸 갖고 직접 근을 구해라. 그러면 인수분해 방법으로 근을 구해내고 인수분해를 하면 항상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복된 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중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통근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네요. 이렇게 노트 정리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나머지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